소금 커피, 크림이 올라가 있는 소금 커피가 핫하니까 저희가 이제 메뉴로 해서 냈거든요. 메뉴로 해서 냈는데 여기 애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베트남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기 있는 메뉴가 들어온다고 해도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게 오징어 게임 하면서 나왔던 달고나 커피. 달고나 커피가 한국에서는 되게 핫했죠. 근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달고나 커피 출시를 했는데 전혀. 호기심에 한 번은 먹을 수 있어. 호기심에 한 번은 먹을 수 있는데 즐겨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출시되면은 어차피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뭐 세일도 하고 이제 뭐 Q&Y라고 해서 행사도 하고 하는데 그때는 잠깐 먹어요. 근데 행사 끝나고 메뉴로 집어넣으면 판매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한국에서 있는 커피를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서 100%다 베트남 사람이 좋아하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거 보고 좀 신기했어요, 사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메가커피나 이런 저가형 커피나 아니면 고급 커피나 해가지고 한국은 거의 대부분 아메리카노만 먹으니까 근데 들어와가지고 아메리카노는 여기 애들은 안 먹어요. 아메리카 팔리는 빈도수는 정말 적어요. 여기서 많이 팔리는 건 말씀드린 대로 카페스, 이제 밀크 커피나 아니면 박시오, 이 베트남 핑커피라고 해서 커피를 이제 물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받는 머신 커피보다는 핑커피가 훨씬 더 잘 팔리고 베스트 3 안에는 베트남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원하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걸 갖고 와서 여기서 팔면 한국 문화를 접목해가지고 팔기 때문에 호기심은 갖는데 저희가 컨셉 자체가 한국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에게 팔려는 게 아니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커피를 판매하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커피를 하는 게 맞죠.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잘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했던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하면 되겠다라고 들어왔다가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게 뭐가 있나? 팥빙수가 그런 경우 중에 하나죠. 빙수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냉면도 잘 팔릴 것 같잖아요.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더운 날 냉면 먹는 게 뭐 당연한 거고, 더운 나라니까 냉면을 먹으면 잘 팔리겠다, 더운 나라니까. 근데 냉면이 들어왔어요. 근데 안 먹죠. 이 나라 사람 자체가 차가운 음식을 선호하지 않아요. 이유는 위생적인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하기보다는 먹다 보면 탈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찬 음식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 자체가. 찬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탈난다. 그러니까 따뜻한 음식을 더 찾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 잘 먹는 게 이제 러우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보면 샤브샤브, 이제 냄비에다가 넣고 끓여 먹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포도 똑같죠. 이제 따뜻하게 메뉴 같은 거를 고르고 맛을 보고 만들어낼 때는 최우선적으로 보는 거는 이 한국 사람이 좋아하거나 한국에 있는 메뉴가 들어오는 거는 약간 일부분, 왜냐면은 저희도 한국식 카페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를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애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메뉴들은 거의 대부분 이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해서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밀크티가 없었어요. 밀크티가 없었는데 이 베트남 친구들이 밀크티를 엄청 좋아해요. 밀크티 싸고 저렴하고 맛도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이제 단맛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포만감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밀크티가 저희도 이제 지금 두 개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메뉴 개발하는 친구가 이제 밀크티를 이제 다음 달에 이제 3개 정도 해서 이제 프로모션을 이제 진행해서 이제 메뉴로 이제 확정을 하죠. 메뉴가 그냥 처음부터 나온 거가 아니고, 이걸 넣었다 뺐다 계속 하면서 고객의 선호도를 보면서 이제 얘는 계속 가야 되는 메뉴다, 아니다, 이렇게. 호치민 지우인데 저희가 이제 매장이 들어가 있는 데가 지금 여기하고 그 다음에 빈탄에 여기쯤 들어가 있어요.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지금 3호점 들어가는 데는 여기 고밥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우선은 빈탄점 1호점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가 대학생들이 가장 많아요. 학교가, 저희가 컨셉이 학생들이 20대 초반에 이제 대학생이 이제 타겟 고객이다 보니까 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교가 가장 많은 핫한 곳이 어디냐 했을 때 이제 빈탄에 있는 대하이라는 쪽. 대학교가 한 5개 정도가 밀집돼 있어요. 밀집돼 있고 학생 수는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1군을 들어간 이유는 원래는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파워를 좀 높이려고 하면은 중심지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군에 이제 매장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임대할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좀 쉽게 들어가죠. 집주인하고 얘기할 때 어디 있어요 매장? 그러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뭐 할 건데? 너 뭐 할 거냐? 커피숍 합니다. 커피숍 어떻게 할 건데? 사람들이 임대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고밥을 들어간 이유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주거 하는 사람들,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가격선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좀 적당하고, 대신에 힘들죠. 왜냐면은 같은 커피를 팔더라도 1군에서 이제 파는 거하고 빈탄에서 파는 거고 고밥에서 파는 거 가격은 똑같은데 고객 이제 손님들이 느끼기에는 비싸다고 느끼는 게 많아요. 손님들, 그러니까 고객층들이 만약에 좀 서민층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좀 돈이 있는, 아니면 이제 그 정도에 쓸 수 있는. 푸년은 4, 5점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푸년 쪽을 가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1군하고 상군이 가장 좀 핫해요. 사실은 핫한데 푸년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뭔가 만남을 하려고 할 때 만나기가 좋은 곳이에요. 덤프, 상군 와가지고 그런 걸 하기에는 좋은 위치에 있어요. 예. 근데 대신에 이제 가격이 좀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도 우리가 한번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푸년 판실론 거리. 저의 목표는 어쨌든 호치민이 이렇게 크긴 하지만 호치민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중심은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군마다 하나씩 우선은 세팅을 해보자. 이게 우선은 저의 목표. 그래서 1군, 빈탄, 고밥, 푸년 갔으니 다음에는 뭐 10군이나 아니면 덤빈 이렇게 하나씩.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저희가 첫 번째가 이제 고객층이거든요. 고객층이 저희가 이제 타겟으로 잡고 있는 고객층이 이제 20대 초반의 여대생이에요. 여대생이니까 여대생을 이제 타겟으로 잡다 보니까 컨셉도 이제 하이트 컨셉이랑 이렇게 이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학교, 그리고 저희가 스터디 카페 형식을 좀 띄다 보고 있다 보니까, 형식이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이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거의 모든 생활권이 이제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이게 처음에 오토바이 공간이 없는 곳을 해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에 있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곳들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세울 수 있는 공간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길가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도에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그 꽁안이라고 해서 경찰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건 세 번째로 제가 보고 있는 게 주차 공간. 그러면서 임대료는 낮은 곳. 왜냐면은 베트남 임대료가 우리나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건 다 저렴한데,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가 이제 성공의 열쇠죠, 사실은. 근데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뭐 항상 하시면서 싸고 좋은 거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조건이 수반되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학교가 있냐, 그 다음에 그 주차 공간이 확보되냐, 그 다음에 면적하고 코너 자리냐, 이게 확인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가격으로 이제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매장 만들려면 그러니까 임대 볼 건 한 100개는 본 것 같아요. 예. 100개 보고 그 중에서 선택하죠. 그리고 이제 협의하죠, 이제. 100개 봤는데, 이 물건이 좋아. 그럼 이제 집주인하고 이제 협의를 해요. 너네가 가격이 이건데, 나 이걸로 줄 수 있어?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서 놓친 것도 되게 많아요.